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데텔란트 요구와 위넨 협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 과정에서 민족 자결주의에 의거해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이 독립하여 같이 건설한 국가였으며, 이는 체코 및 슬로바키아인들이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 역사상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최초의 독립국가였다. 그런데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나라를 독립시키자니 다양한 국경선, 영토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졸지에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폴란드인, 헝가리인, 독일인, 유대인, 집시 등이 한데 모여 섞인 다민족 국가가 되었는데, 국가의 핵심인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은 천년 동안 서로 다른 역사를 지녀온 사실상 다른 민족, 얻고 남슬로바키아와 루테니아 지방의 헝가리인과 테셴 지방의 폴란드인, 동부 끝자락의 우크라이나인과 루신인 등이 소수 민족으로 존재했다. 그 외에도 정해진 근거지 없이 주로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의 도시권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아슈케나즘 세파르딤 계통의 유대인들도 다수 존재했고, 제법 많은 수의 집시도 체코슬로바키아에 분포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최대 소수민족은 다라는 주데텔란트의 독일인이었다. 협상국은 의도적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를 해체하고 독일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 주변국들이나 새로 독립한 국가들에게 원래 예상되던 영토보다 좀 더 큰 영토를 할양해 주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영토에 거주하던 이질적 민족들이 다른 민족 국가들의 소수 민족으로 편입됐다. 이것이 다민족 국가 체코슬로바키아의 탄생이었고, 이는 베르사유 체제가 대원칙으로 삼은 민족 자결주의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자결과 독일인의 생활권인 레벤스라움을 외치면서 민족 자결주의를 역이용해 체코슬로바키아를 노리기 시작했다. 1938년 3월,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논리로 나치 독일이 국민 투표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여 양국이 하나가 되자 게르만 민족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대두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 나뉘어진 독일계들은 강력한 하나된 독일이라는 히틀러의 구호에 열광하며 독일로의 합류를 강력히 희망했다. 이 중 이탈리아의 쥐트티롤 지방은 베니토 무솔리니가 오스트리아 병합을 묵인하는 대가로 쥐트티롤 지방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지 말 것을 히틀러에게 요구했고, 히틀러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독일의 병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쥐트티롤을 제외한 지역들에 대해 히틀러는 실제로 병합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곳은 독일인 인구가 가장 많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티 지방, 즉 주데텔란트였다. 아돌프 히틀러가 주데텔란트를 노리고 그곳에 독일인들이 소요를 일으키자 당장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간의 상호 비방이 잇따랐고, 체코슬로바키아는 5월 20일 예비군을 소집하고 국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했으며 프랑스와 소련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소련은 즉각 붉은 군대를 준비하고 프랑스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개입을 주장했다. 이로써 체코슬로바키아 문제는 양국만이 아니라 전 유럽의 주목을 받는 문제로 비화되었다. 프랑스는 로카르노 조약상 군사 동맹국으로서 유사시 참전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따라 3월 14일 프랑스 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 대사에게 조약 준수를 약속하는 한편 영국의 입장을 캐물었으나, 영국은 조약 준수만을 확인. 참전 문제에는 미적지근했다. 애당초 프랑스는 영국 없이
단독으로 독일과 싸우는 상황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영국이 미온적으로 나오자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이 즈음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바다 건너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영국 등 관계 국가들에게 평화 교섭을 포기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끝까지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프랑스의 참전을 전제로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소련의 참석이 보장된다면 체코슬로바키아 문제 논의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9월 28일 또 다른 열강 국가가 끼어들었다. 이탈리아 왕국의 두체 베니토 무솔리니가 각국의 자제를 촉구하며 중재를 할 용의가 있음을 선포했으며 히틀러가 이에 화답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동의하면서 위넨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당일에 히틀러는 기선 제압 차원에서 일부러 험상궂게 생긴 외모로 유명한 공군의 후고 슈페를레 장군이 영프 대표단을 안내케 했다. 회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안이 도출되었는데 당시 나온 조항들 중에 영토 문제를 제외하고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다. 주 데텔란트는 독일에게 양도된다. 테셰는 폴란드에게 양도된다. 카르파티아 루테니아와 남슬로바키아는 헝가리에게 양도된다. 회담 참여국들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한다.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가 받아낸 양보는 10월 1일 주데텔란트를 모두 접수하겠다는 독일의 요구를 타국 참관하에 10월 10일까지 하는 걸로 바꾼 것뿐이다. 즉, 말이 좋아. 양보지 실제로 독일한테서 받아낸 건 아무것도 없다. 이 협상으로 명백한 독립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는 버려졌다. 이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자국의 의사는 단 한 줄도 반영하지 못하고 영토를 주변국들에게 강탈당했다. 더군다나 군사 동맹국이던 프랑스는 이 과정에서 돕긴커녕 오히려 폴란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체코슬로바키아를 팔아먹는데 협조했다.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는 당장 독일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주데텔란트가 독일에 넘어가면서 300만에 달하던 인구와 함께 오홍 제국 시절부터 제국의 경제를 지탱하던 유수의 산업시설들과 강력한 요새선까지 전부 독일의 손아귀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체코는 이후 1939년 3월 독일의 보헤미아 모라비아 보호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데텔란트 요구와 뮌헨 협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